타투 유니언 업무 보고를 먼저 할게요. 법적으로 문제 생긴 조합원들 얘기를 여기서 매번 다 오픈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해결이 됐을 때 어떻게 해결됐는지 뭐 그 정도를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최근에는 사건이 많아요. 생각보다 계속 많고, 뭐 예전부터 얘기를 하면 2020년도에 저희가 처음에 노동조합 만든 이유도 사실 이런 일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나이 많은 자리 잡은 작업자들이 좀 돕자 해서 만들었던 건데, 그때 제 개인 사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초반에 2020년도 초반에 우리도 노하우가 없었고, 일단 터지면 뭘 해야 되는지 저희도 그림쟁이들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다 변호사님들한테 넘기고 도움 청하고 그러면서 쌌는데 그냥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초 카페들이 대놓고 타투이스트들 조지자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게 한 사람의 어떤 문제로 싸운 게 아니라 수백 명이 달려들어서, 나중에 알고 보면 수백 명도 아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흠이라도 하나 잡으면 사람 죽이자고 달려드는데, 실제로 저희가 너무 힘들었던 거는 당하고 있는 작업자가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임원들도 그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작업자들, 그 작업자의 주변 작업자들이랑 같이 저녁 되면은 시간 정해놓고 전화해서 잘 있는지 체크하고, 말동무를 안 해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하면 맨날 울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만든 게 작업 동의서였어요. 작업 동의서랑 건강 체크 목록, 그거를 만들어서 8월 달쯤에 배포를 하고 갑자기 청구기 찾아왔어요. 정말 너무 신기하게 한 달 조금 넘어가는 순간부터 매일 하루에 몇 건씩 오던 전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노동조합이라는 거를 우리가 체계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조합 만들고 2, 3일 뒤부터 막 연락 오기 시작해가지고 이 일을 치르느라고 기록도 못하다가 150건은 확실히 넘어갔고, 다음에 2021년도에는 한 50건, 그리고 2022년도에는 한 25건 정도, 그리고 작년도 연말이 조금 많아지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25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확 줄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상하게 많아졌어 또. 그러지? 그냥 작업자 전체가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보통은 작업을 오래 안 했던 친구들이 이런 경우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데, 하여튼 최근에 많아졌어요. 많아져서 다행인 거는 예전이랑 좀 달라진 게, 우리도 노하우가 생겨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경찰서랑 무슨 수사를 받아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잘 나눠서 파악을 해보면 그래도 빠져나가지 못하더라도 가중처벌 받지는 않게끔은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조합원들 꽤 많은 사례를 기소유예, 그러니까 뭐 벌금까지도 안 가고 죄는 지었을 때 기소 자체를 유예하는 그 정도에서 끝내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아졌고, 그게 아니더라도 잘들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갑자기 막 압수수색 들어오고 재수사 들어오고 이런 일들은 적어도 유니온 조언 들으면서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더 이상 겪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행인 거는 있는데 횟수가 너무 많아져서 솔직히 요새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조합원들 문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결론이 나오는 거 있으면 뭐 지난주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던 재판 시작하는 조합원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결론 나오는 거 있으면은 그때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제일 큰 일 중에 하나가 보건복지부에서 KMA 아마 KMA가 맞을 거예요. KMA에서 그런 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줬어요. 무슨 연구 용역을 줬냐 하면 타투가 법제화가 되고 나면 우리는 타투 법제화라고도 하고 합법화란 말 안 써요. 합법화는 마치 지금이 불법인 거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지금 타투가 불법인 거는 을사늑약처럼 잘못된 조약의 법률의 결과이기 때문에 합법화란 말 안 쓰고 법제화 혹은 일반 직업화라는 말을 계속 쓰는데 네. 타투가 일반 직업화가 되고 나면 법제가 만들어지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 이 업종을 관리할 것이냐를 행정부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국회 통해서 입법부랑 문신업법, 타투업법 만들어서 법이 통과돼도 이 행정명령이 만들어지는데 1년 이상이 걸릴 거예요.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연구용역 조사를 계속해요.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2019년도인가 2019년인가 18년도에 되게 유명한 타투 관련된 연구 용역을 한 사례가 있어요. 김대중 연구원이라는 분이 해가지고 이만하게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그 보고서 내용도 타투를 빨리 법제화해야 한다라는 뉘앙스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눈치 보느라고 보건복지부가 그걸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런데 난 갖고 있어. 그래서 그런 연구 용역들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타투가 법제화가 되면 어떻게 자격증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게 KMA라는 연구 그 기업이죠. 거기서 이제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하게 된 이유는요. 지금 의사들이랑 정부랑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죠. 개인 의견이긴 한데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던지고 의사들이 다 그만두니까 검사 대통령이 원래 검사 때 하던 것처럼 윽박 지르고 압박하면 다 돌아올 거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초반에 무슨 짓을 했냐 하면 야 니네 안 돌아오면 타투 합법화 시킬 거야 라는 타투 합법화를 진행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거예요. 봤어요 기사. 이게 제가 한번 어디다 글도 썼는데 그 발표가 나자마자 우리나라 3대 쓰레기 언론 중에 하나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장님 뭐 정부에서 좋은 기사가 나왔던데 뭐가 좋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면 타투 업계도 반색하며 반기고 있다 막 이거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부의 편을 들어주고 싶은 거죠. 의사들 돌아오라는 쪽으로. 그래서 그런 기사를 쓰려고 전화를 한 거야. 그런데 물론 타투 법제화 얘기가 나오면 기분이야 좋죠. 근데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알아서 정부가 이걸 해도 우리가 겪었잖아 4년 동안 될까 말까인데 우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의사와 싸우면서 의사들을 압박하는 카드로 우리를 들이밀면 이거는 어떤 동력도 없어요. 절대로 이 과정에서 법제화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이번에는 우리는 그냥 떡밥처럼 쓰고 끝나겠죠. 그런데 나중에 정말 우리가 법제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의사협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걸로 딜이 됐으면 야 그때 이거 합법화 안 하기로 했잖아. 그럼 정부는 자기네가 협상을 깰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일인데 왜 남들이 싸우는데 우리를 끼워 넣냐는 거예요. 그래서 워딩 자체는 마음에 드는데 속뜻을 내가 알기 때문에 마냥 환영할 수는 없다. 우리 일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정치의 도구로 우리를 활용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기자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야 반대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 기사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는데 말 끊더니 뭐 연예인 누구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 타투 해주셨던데 그 얘기나 좀 해주시죠? 뭐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쓰레기 언론사에는 쓰레기들밖에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재밌는 얘기 들려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취재원한테 그런 식으로 취재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이
합법화 시킬 거야? 라고 하니까 행정부의 수반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타투 합법화 얘기를 했으니까 행정부 공무원들은 일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연구 용역을 시킨 거예요. 자격증 연구하라고. 뭐 좋게 생각하면 우리가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한 번은 있어야 될 연구 용역이기는 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우리가 2021년도인가요? 2년도인가요? 우리가 화성노조에서 연구 용역했었죠. 2022년도. 이 연구 용역 과정이 되게 길었어가지고 제가 시작한 연도를 모르겠어. 그러면 21년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저희 화성식품노조랑 저희 타투 유니온이랑 저희한테 큰 돈이죠. 1,300만 원을 들여서 연구 용역을 했어요. 그때 저희가 뭐 했냐 하면 지금 정부가 하는 연구 용역 있죠. 이거를 저희가 먼저 해봤어요. 근데 의도가 달라요. 저희는 타투가 법제화되고 나면 어떤 엉망진창의 행정명령이 만들어져서 우리 직업이 망가질까를 미리 알아봤어야 됐어요. 우린 그걸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 용역한 결과를 이미 저희는 1년 전쯤에 여기 정재현 사무차장님이 사무차장 시작하자마자 아마 첫 회의가 그때 거기서 했던 회의였을 거예요. 연구 용역 업체에서 회의를 같이 했는데 그때 들으면서 막 분통 터져서 다 죽을 뻔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게 실기시험을 공부판에 봐서 타투이스트 1급, 2급을 만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한테 화낼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자기가 하는 업무 안에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미리 알아봐 준 것뿐이야. 연구를 해준 거야. 근데 너무 제가 분을 못 이겨서 나중에는 막 목소리 높이면서 그랬어요. 아니 이건 미술이고 예술인데 어떻게 누가 무슨 기준으로 급수를 나눕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딱 쳐다보면서 굉장히 차분한 말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다음 말로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분들한테 화내면 안 되는 거야. 이분들은 이분들의 역할과 업무를 하고 계신 건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번 주에 갔다 왔다는 KAMA 연구용역도 마찬가지지만 이분들은 그 역할을 하기 위해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에요. 모든 직무, 직업은 표준화시켜서 직무의 역량을 나누고 그걸 자격 체계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게 고용노동부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못한다 그러면 이분들은 직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걸 해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감정적으로 막 대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오늘까지의 타투 법제화 동영상 1시간짜리 혼자 녹음했던 거 있죠. 그 내용 중에 그게 있어요. 길어서 못 들은 분도 있을 테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못 막아요. 행정부가 고용노동부가 우리 직업 체계를 연구하면서 자격증을 만들면서 미국 정도의 자격증을 만드는 게 저희가 바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더 나가서 고무판에 실기를 봐라 타투이스트 1급 2급 해라 이거는 대한민국의 종특이고 이건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을 수 없다면 이 과정이 들어가지 않는 루트가 뭐가 있을까 저희가 찾은 거예요. 그렇게 찾은 게 예술업으로 등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전에. 그러면 예술업은 이 과정이 있어요. NCS라는 과정에서 빠질 거예요. 확률은 가장 높아요. 저희가 찾아낸 방법 중에 확률이 가장 높은 건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술업 등록을 하려고 용을 쓰고 있는 거고 조용히 진행했던 게 작년에 문화예술진흥법 저희가 개정안 발의했었어요. 타투이스트, 서화 타투를 11개 업종 예술업 중에 하나로 추가를 해가지고 개정안 발의를 했어요. 국회 부의장님이. 근데 회기가 마감돼서 폐기가 됐으니까 이제 다시 내야죠. 근데 한번 내봤잖아요. 법안도 있어요. 개정안 냈던 법안도 있어서 지금은 조금 수월해요. 그리고 그걸 내고 또 하나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예술인 복지재단이에요. 네. 예술인 복지재단이랑 계속 미팅을 해가지고 하나를 받아낸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받을 수가 있는 루트를 찾았어요. 물론 지금 다 받을 수 있어요. 신유님도 개인 그림 작업하고 그림 작업하니까 그걸로 전시 같은 거 해가지고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받는 거는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는 그림으로 받은 거지 타투로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타투이스트들이 단체로
타투 활동을 가지고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받는 게 예술 활동 증명을 받는 게 되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다 합쳐졌을 때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예술 활동 증명 그래야지 우리가 법을 근거로 우리는 직무표준 과정에서 빠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말은 길었는데 갔어요. 이분들이 연구 용역을 시작하면서 당연히 저희한테 오셔서 타투가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부터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되는지 지금 현황이 어떤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듣고 가셨고 타투가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지 어떻게 작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알아야 하니 작업실들을 연결해 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업실 몇 개를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 추천해드린 작업실들의 기준은 한 달 속성 과정, 2달, 석 달 배워가지고 타투이스트를 배출하는 학원들 말고요. 그런 수강을 하고 있는 친구들 말고 약간 외국 도제식처럼 1년에서 1년 반씩 가르쳐서 자기 작업실에서 데뷔시키고 이 친구가 한 작업을 오너가 혹은 가르치는 선생님이 책임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따라가고 싶은 그런 선후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작업실을 추천을 다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연구 예를 들면은 뭐 전국 단위 학원 운영하면서 2달이면 우리가 이렇게 끝내주는 작업자들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타투 장사치들을 소개를 하게 되면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오겠죠. 2달 정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일단 2급은 만들 수 있고 1급을 따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소리들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짓들 못하게 더 이상 우리 산업이 후져지지 않게 하려고 모범적인 작업실들을 소개했고 그걸 토대로 만들어진 설문지를 이번 주에 가서 우리가 다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는 작성된 설문지를 보고 저희가 추가로 의견을 달고 우리 업무에서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 일일이 체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설문지가 나올 거예요. 최종 설문지죠. 그거는 최대한 많은 타투이스트들이 설문지를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래요. 그래서 이제 유니온에도 그걸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한 이유가 우리 조합원들은 알아야 돼요. 이게 있는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정부가 하자는 거, 기자들이 묻는 거 이거 체크하면 사실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제도 어제 오전이었어요. 어제 오전에 가서 그 연구용역 업체 가가지고 설문을 했어요. 갔더니 설문지대로 보면은 내용이 좋아요. 네가 생각하는 타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라고 해서 저는 디자인하고 디자인 작업을 피부에 옮기는 과정이라고 했고 그것만큼 중요한 거 하나가 위생과 감염관리라고 해가지고 순서를 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무슨 마케팅이니 뭐 손님 응대 이런 것들도 중요는 하지만 점수를 다 낮게 줬고 사실 타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작업하는 우리 예술성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주는 게 옳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거는 우리의 본질이니까. 그런데 다시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디자인이 제일 좋다라고 1번으로 체크하죠. 그러면 디자인과 관련된 시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고무판에 시험을 더 철저히 봐야 한다. 왜냐하면 결론은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점수는 제일 높게 줬어요. 저 말고도 몇 명이 저희 조합에서 소개해서 간 친구도 몇 명이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봐야 돼 문맥을. 디자인 제일 중요하고 예술성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감염관리도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이런 교육과정으로 신설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썼고요. 여기도 그걸 쓰래요. 어떤 교육과정이면 되겠냐. 그래서 X를 써버렸어요. 중요하다고 점수 내놓고 전체 뒤를 다 X로 지워버리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기는 한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평가하거나 단순하게 단기 학습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리고서는 다른 설문지에 이거를 자격 체계화해서 국가가 1급, 2급에 대한 실기 능력이나 예술성까지 자격화를 시킬 거면
그거에 대해서 굳이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근데 시킬 거라면 타투 작업자가 작업을 한 거에 있어서 예술성에 문제가 있거나 작업성에 문제가 있어서 소비자와의 트러블이 생겼을 때 국가 자격증이니까 국가가 책임져라. 책임지지 못할 거는 발급하지 마라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조합원들도 이제 곧 설문을 할 거예요. 그때 객관식으로 나와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의견을 더 쓸 수 있으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존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술업이고 미술업이에요. 이게 고무판에 시험 봐서 핸드포크 하시잖아요. 신유님은 핸드포크 하시고 굉장히 독특한 겨자님 작업을 하시는데 겨자님 보고 고무판에 잉어 비늘 예쁘게 그려서 채점하자 그러면 저도 못 그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아 자격증을 만들겠다는 거지. 유아 1급, 유아 2급 자격증. 근데 유아는 없잖아요. 예술업이라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자격증 1급, 2급을 만들어 놓고 시험을 본다고 캔버스를 요만한 거를 갖다가 이거 몇 호예요? 요만한 걸 하나씩 갖다 놓고 시험 시간에 앉아서 무조건 정물을 그리라고 하는 거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도 설문 계속해야 되고 입법이 되고 나면 행정명령 만드는 동안 노동조합이든 우리 타투이스트들이 계속해서 질문하고 막고 의견을 내고 싸워야 되는데 적어도 세부적인 항목에 있어서 의견일치 못 보더라도 전체에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예술업인지 미술업인지 그거에 대한 자긍심이나 기본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업무 보고할 게 요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길게 얘기했습니다. 와. 보고 끝. 근데 그건 누가 생각했어요? 예술인법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되게 신기한 건데 이렇게 모여 앉아서요 얘기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모여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우리 제가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서화 문신과 미용 문신 나눈 기준. 저희 그 국회 부의장실에 앉아서 비서관님이랑 셋이서 그냥 계속 얘기하다가 재훈님이 지금도 그렇지만 말씀을 많이 하시는 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재훈님이 이제 회의가 끝났어. 그 회의에서 서화와 미용 문신은 분류 못한다. 일본도 못했잖냐. 그리고 이제 끝나는 분위기인데 재훈님이 되게 겸손하게 되게 이게 바보 같은 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번개에 맞은 것 같은 거야. 구분이 되는 거죠. 서화 타투는 내 몸에 원래 없던 거 그리는 행위. 미용 문신은 원래 있던 거에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능을 돋보이게 하거나 예쁘게 하거나 더하거나 줄이거나 변형하는 행위. 와 됐어. 그래서 법안이 나왔거든요. 나 그 뒤로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게 유니온이 한 건지도 모르고 유니온 안에서도 재훈님이 낸 아이디어인 거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한테 가끔 누가 제보해줘요. 와 이거 어디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진짜 천재적이지 않냐고. 그래서 모여 앉아서 얘기하다가 보면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술업 그거 왜 우리가 결론 예술업으로 가면은 NCS가 안 돌아간다라고 결론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 나도 사실 기억 안 나요. 얘기가 쌓이다가 진짜? 그리고 한번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니까요. 어찌됐든 타투가 법제화가 되고 나면 하다못해 요거 하나라도 서화와 미용을 나눈 거 하나라도 모두가 혜택이 있는 거거든요. 그쵸. 미용 문신 하는 사람들도 저희랑 같이 가는 거 원치 않아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의 길이 있고 자기들이 직업의 지향이 있잖아요. 협회들도 협회들이 하고 싶은 게 있고 타투 유니온이랑 서화 타투랑 같이 가는 거 아무도 원치 않아요. 뭐 우리도 그렇지만